홈팀 애틀랜타 최근 경기 흐름은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측면 돌파로 공격이 살아난 모습이다. TRN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 버팀목 역할을 하며 이선 침투를 끌어내는 축이다. 알미론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인 슈팅에서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카드다. 알렉세이 미란추크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개와 중거리 슈팅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풀백 라인의 오버래핑이 더해지면 알미론의 돌파와 결합해 샌디에고의 포백을 무너뜨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원정팀 샌디에고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템포가 단조로운 약점이 있다. 드레이어는 피지컬과 제공권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발밑 전개에서는 기복이 크다. 바즈케즈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는 위협적이나 크로스 완성도가 들쭉날쭉하다. 발라카리는 박스 안 침투는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쉽게 고립되는 단점이 반복된다.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블록 유지가 어렵다. 애틀랜타는 홈 이점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다. 알미론의 폭발적인 침투는 샌디에고 포백을 크게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TRA의 제공권과 미란추크의 패스가 결합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이 전개된다. 샌디에고는 중원 압박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전개 템포가 느려 쉽게 차단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며 샌디에고 수비는 버티기 힘든 국면에 들어간다.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애틀랜타 수비에도 쉽게 읽히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양팀의 강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 공격 디테일은 애틀랜타 쪽이 한 수위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애틀랜타가 승리를 잡을 그림이다. 홈팀 콜럼버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우에사 마부알리는 제공권 장악과 공중 경합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로시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을 시도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샴보스트는 전방 압박과 연계 능력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동료 공격수와의 합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낸다. 비록 주중 일정을 소화했지만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특히 후반부 교체 카드 활용으로 활동량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순간을 노릴 수 있다. 원정팀 토론토 포메이션은 4-4-1-1이며 브리닐드세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파고든다. 오소리오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술적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알론소 코엘로는 안정적인 볼 배급을 통해 공격 전개를 이어가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다. 토론토는 휴식 이점을 안고 경기장에 나서지만 원정에서 라인 유지가 흔들릴 경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전환 속도에서 끊기는 순간 상대의 빠른 압박과 전방 침투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초반 콜럼버스는 로시의 돌파와 아부알리의 제공권으로 기선을 제압한다. 샴보스트가 중원에서 압박을 이끄는 순간 토론토의 전개는 끊기며 템포가 늦춰진다. 오소리오와 코엘로가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강한 압박과 홈의 에너지가 흐름을 지배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콜럼버스는 교체 카드로 활동량을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더 높인다. 토론토는 측면에서 몇 차례 위협을 만들지만 최종 마무리에서 제동이 걸린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템포를 유지한 콜럼버스가 승부처를 가져간다. 홈팀 인터 마이애미 최근 주중 강행군으로 체력 저하가 드러났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은 살아있다. 포메이션은 3-5-2-아인데는 압박 회피와 전방 전환 패스로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피코는 좌측 돌파와 컷인으로 박스 안 진입 루트를 만들며 순간 스피드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세고비아는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며 짧은 템포 전환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체력은 불리하지만 홈에서 전방 압박을 간헐적으로 활용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힘이 있다. 원정팀 DC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2-3-1, 벤테케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으로 상대 센터백을 흔든다. 피라니는 전진 패스와 볼 간수로 공격 리듬을 조율한다. 홉킨스는 측면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날카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템포가 느려지고 압박 강도가 떨어질 때 수비 간격이 흔들린다. 특히 후반 들어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다. 마이애미는 초반부터 피코와 세고비아를 활용해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리고 아인데가 중원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의 제공권으로 맞서지만 연계가 단조로워지는 순간이 잦다. 후반 들어 DC 유나이티드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마이애미의 침투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체력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집중력이 살아난다. 결국 마이애미가 후반 기회를 살려 한두 골차 승부를 가져가는 그림이다. 홈팀 몬트리올 최근 홈 경기에서 풀백 전진 후 뒷공간 노출이 반복됐다. 포메이션은 4-2-3-1, 오우수는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지만 압박에 흔들린다. 실리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에 기여하지만 세밀한 연계가 아쉽다. 롱스태프는 공격 템포를 높이나 강한 압박 속에서는 볼 간수가 흔들린다. 특히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길어질 때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수비 안정이 깨진다. 원정팀 뉴욕 레드불 최근 원정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공략을 반복했다. 포메이션은 4-2-3-1, 슈퍼모팅은 전방에서 버티며 연계의 중심축이다. 카르모나는 폭발적인 침투로 측면 뒷공간을 파고들며 위협을 만든다. 포르스베리는 박스 근처에서 침투와 패스로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전환 속도가 끊길 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는 약점이 있다. 몬트리올은 홈에서 라인을 올리지만 뒷공간 노출이 반복된다. 뉴욕 레드불은 카르모나와 포르스베리가 측면에서 흔든다. 슈퍼모팅은 전방에서 기점을 만들며 버틴다. 그러나 레드불의 전환도 순간적으로 막히는 장면이 많다. 몬트리올은 풀백 전진이 공격 루트를 열지만 수비 리스크를 남긴다. 그래서 공방은 팽팽하게 맞물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 부담이 쌓인다. 결국 확실한 승부처 없이 균형이 이어진다. 홈팀 올랜도시티 최근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였다. 포메이션은 4-3-3, 엘리케는 빠른 침투와 문전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노린다. 스파이서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압박과 공격 전환을 동시에 수행한다. 소로알소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다만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후반 체력 저하가 드러날 수 있다. 원정팀 내슈빌 최근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을 촘촘히 세우며 역습에 집중했다. 포메이션은 4-4-1-1 서리지는 제공권과 연계로 이선의 움직임을 돕는다. 샤펠버그는 좌우를 오가며 수비와 공격을 병행한다. 무크타르는 창의적인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풀어내지만 압박에 고립되는 단점도 크다. 주중 일정으로 체력적 부담이 누적돼 전환 속도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나타난다. 올랜도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한다. 엘리케와 소로알손이 뒷공간을 흔들며 득점을 노린다. 내슈빌은 무크타르를 축으로 서리즈와 샤펠버그가 연계한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끊기는 흐름이 반복된다. 올랜도 역시 후반 들어 압박 유지가 힘들어진다. 체력 저하가 겹치면 수비 간격이 무너진다. 결국 두 팀 모두 강점을 발휘하지만 약점 또한 드러난다. 승부는 끝내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댈러스 최근 홈 경기에서 3-4-3 전형을 기반으로 공격 전환 속도를 앞세우는 팀이다. 패링턴은 좌측에서 활동량과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훌리오는 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카이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세컨드 볼을 득점 기회로 연결하지만 경기 후반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기복을 드러낸다. 결국 홈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의 기복이 심리적 안정감 부족으로 이어진다. 원정팀 콜로라도 포메이션은 3-1-4-2, 라파엘 나바로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한다. 로젠베리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불안이 있다. 아론스는 중원에서 패스 전환을 시도하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템포 유지가 어렵다. 원정에서는 멘탈적인 흔들림이 잦지만 집중력이 유지될 때는 수비 블록을 촘촘히 가져가며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후반 들어 교체 카드가 힘을 보태면서도 경기 마무리에서는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댈러스는 전방 3톱의 움직임으로 경기 초반 압박 강도를 높인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두 줄 수비와 나바로의 버티기를 활용해 빠른 역습 찬스를 노린다. 양팀 모두 전술적 강점은 뚜렷하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완성도가 부족하다. 전반에는 댈러스의 공격 전환이 위협적이지만 콜로라도 수비가 버텨낸다. 후반에는 체력 저하와 함께 두 팀 모두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진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서 결국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이어진다.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댈러스와 버티기에 집중하는 콜로라도의 의지가 맞서며 균형이 형성된다.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